자, 우리 노래도 들었는데 걱정하지 말고 2024년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총선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예. 자, 다가오는 총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전망들이 있는데 이 총선에서 또 청년 정치가 또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설 등뭐 정계 개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2024년 총선 우리 김보미 의장께서는 또 지역구 의원이니까 고보장강이죠. 고흥, 고성, 장흥, 강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쪽 지역 사정에서 2024 총선 지금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혹시 우리 의장님께서는? 치열하죠. 네. 네. 어느 정도 치열합니까? 저희 지역도 치열합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 대고 이야기죠. 네. 저희 지역도 치열하고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후보자가 몇 명이나 그중에서 예상되는 후보자가 네. 현역 의원을 비롯해서 5분 이렇게 오, 많네요. 네, 많이 계십니다. 누가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현역 국회의원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성과 청년은 안 계십니다. 후보 중에. 여성 네. 청년은 없다. 네. 아 여성과 청년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안타까워. 차세대 김범희 김보미 의장 편집해 주십시오. 편집해 주십시오. 편집해야 됩니까 이거? 네. 편집 안 할랍니다. 아니 차세대요 차세대 차세대요 지금. 지금 다음 지금 세대가 아니라. 다음번 선거가 아니고 차세대 다음번 선거가 그래도 아니라. 위험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것도 위험합니까? 청년과 여성을 위한 정치를 한번 하셔야죠 또. 안 그래요? 당연히 제가 청년과 여성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노력하고 있죠. 근데 직접 현역에서 이렇게 이런 총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초의회라든가 이런 데 많은 주문들이 또 지구당에 소속돼 있고 지역위원회에 소속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문도 많이 오고 그런 과정들 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초선할 때 계속부터 봐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던가요? 혹시 그 질문이 좀 어렵나요? 대답하기. 근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역시 현역이라서 감추는 게 많아요 지금. 아니요. 뭐 본인의 이야기 어떻게 해석될지를 모르니까 다 상대들이 있으니까 거기도 역시 이제 민주당 공천, 네. 민주당 경선이 뭐 가장 큰 관심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맘때면은 네.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점도 있죠. 장단점이 있듯이 일단은 저희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저희 지역의 현안 사업들 이렇게 해결하시고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니 저희 군에선 당연히 감사하죠. 얼마 전에 당정협의회도 이렇게 개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은 내년 총선에서 우리 작은 강진, 고흥, 보성 이 지역구에서 다뤄져야 될 그 어떤 청년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은 정말 공약으로 한번 나와야 된다 생각하는 것들이요. 여성에 대한 공약.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또 어떤 청년이나 여성 공약이 꼭 그 다음 총선에서는 실현됐으면 좋겠는가. 우리 김보미 의장님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으로서 또 여성 정치인으로서. 네, 저희 그 지역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좀 네. 전국적으로 뭐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은 뭐 전국적인 내용 아닙니까? 네. 서울을 제외하고.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여성과 청년, 특히 청년 세대에 대한 그런 정책들은 예산도 당연하고 또 집중되어야죠. 완전 집중해서 좀 공격적인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강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초고령 사회 아닙니까? 뭐 대부분 마을 가시면은 60대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고 70대, 80대 이상이실 텐데 그런 쪽에서 또 청년 정치만 이야기하면은 또 오히려 또 그분들한테는 좀 더 그러지 않을까요?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근데 청년 세대가 있어야 우리 어르신 나이도 모실 수가 있고 다 그게 지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허리 부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60, 70대, 80대만 계시면 또 안 돌아가잖아요. 네. 아이부터 뭐 다양한 세대가 있으려면은 중요한 건 인구 감소가 아니라 저는 거의 인구 붕괴 소멸이죠. 네. 뭐 지역 소멸이 국가 소멸 아니겠어요?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가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 존재하려면은 존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연히 지원도 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게 어떤 것들이던가요? 혹시 현장 돌아다니면은 야 내년 총선은 꼭 총선은 아니더라도 이런 정책들 한번 해줘 김보미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젊은 정치인, 여성 정치인, 김보미 이런 걸 좀 해줘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 어르신들 복지회관 찾아가도 원래 크고 작은 민원들은 있지만은 애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 애기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는 다 애기들한테. 괜찮다. 애기들한테 네. 애기들한테 지원해라. 다 우리는 애기들한테 괜찮다. 함께 줘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실제로도 하세요. 예. 모두가 네. 체감하는 문제이고요. 애들이 별로 없지 않아요? 시골에 가보면 지역에 특히 인구 소멸에 따르면 출산율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출산율도 없잖아요. 저조하고 뭐 청년도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한 20% 되나요? 네. 저희 구는 한 15%가 좀 안 되는데 목포가요. 작년에 이제 2022년이죠. 출생아 수가 700명대였어요. 700명대. 목포가. 0.74인가요? 아니 더 안 되네요. 출생한 아이들 숫자가 700명대였다는 거예요. 절대수 말씀하시는 예, 거죠? 절대수가 이제 통계가 800명에서 800명대에서 700명대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강진이나 뭐 순천은 강진은 더 심각할 것이고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예전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를 입학할 때 고등학교만 해도 한 학년이 700명 이상이었는데 지금 뭐 너무 심각해요 사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이현택 위원장께서도 지금 내년 총선 네네네. 지금 청년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 네네. 어떤 공약이 나와야 되고 네네. 지금 총선에서 주요한 이슈로 뭐가 어떤 것들이 다뤄져야 되는지 네네.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그 아무래도 우리 김보미 의장께서는 현직이시기도 하고 또 의장이시기도 하셔서 좀 말씀하시기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먼저 말씀드리면 호남에 그러니까 전남, 광주, 전북 합쳐서 청년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 청년 정치인 여기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 국회. 국회의원. 국회의원? 네, 네, 네. 국회에서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예, 좀 망할 것 같다는 표현을 좀 하는데 예, 예.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모든 혁신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마치 국민의힘이 엄청난 개혁을 할 것처럼 영남의 청년 정치인들을 50% 꼽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죠? 3선 이상의 중진 국힘 의원들 다 험지로 보내겠다 그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네. 굉장한 그 혁신의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은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당원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되게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전 이대로 가면 정말 힘들다. 그리고 우리 호남의 우리 당원들 또한 굉장히 질려 있고 힘들어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다른 정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 안에서 지금 그 다른 정당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이야기해 줘 볼래요? 어떻게 보면 고질병이죠. 제가 되게 재밌는 통계를 봤는데요. 네. 전국에서 가장 지금 지자체에서 가장 힘든 17개 시도 기준으로 가장 힘든 지자체가 1등이 전남이고요. 네. 2등이 경북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우리 전남은 정말 정당 역사상 항상 민주당을 지지해온 그 지역이고요. 네. 경북은 항상 보수 계열의 국민의힘을 지지해온 정당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지역이 가장 못 산다고 한다는 거는 저는 그 잡아놓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덜 쓴다라고 저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예, 예. 오히려 충청도 같은 경우는 거의 50대 50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표를 받아오려고 예산을 막 퍼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전남과 경북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뽑아주기는 항상 민주당 뽑아주는데 네. 당선되고 나면 인구수대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항상 낙후되고 또 도태되고 좀 이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 그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어떤 그 뭐 가둬놓은 물고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항상 말이 많잖아요 또. 예. 경선 과정은 지금 우리 청년 입장에서 청년 위원장인데 예.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민주당 경선은 지금 이쪽? 저희 그 호남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경선 당선이고 예. 본선 당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거의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현창 위원장 어떻게 생각해요? 경선이 정말 청년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야기 해보는 거예요 한번. 예. 청년 청년의 정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분리합니까 지금? 아니 경선을 청년들이 하려면 예.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정치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편은 아니에요.
예. 구체적으로 얼마가 드는데 비용이 많이 안 듭니까?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제가 예비 후보 경선 때 오랫동안 지역위원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돼서 네. 한 70m 달려가다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예. 예. 지역하고 서울 수도권하고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서울 수도권은 본선거 비용이 제가 그때 보니까 1억 5천. 그건 이제 저기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비용이죠. 지금 예. 좀 더 올랐을 겁니다. 예. 예. 근데 경선 때 저같이 이제 지역위원장을 오래 했던 분들은 뭐 그 본선 비용 정도 그러면 합하면 3억 정도 드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예. 근데 이제 선거 공영제 하면서 본선거 비용을 보전받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이죠. 일반 네. 서민들 입장에서 그렇죠. 볼 때.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데 청년이라고 하는 분들이 도전을 할 때 1억이 넘어가는 돈이 작은 돈인가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돈이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선거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청년들을 경선을 하라라고 했을 때는 경선에서 지역 활동을 하려면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될 텐데 그러려면 비용이 수반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젊은 청년들이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예, 아니 뭐 이제 자기 경제 활동을 하면서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자기 벌어서 경제 활동을 해서 번 비용이 전부 다 정치 활동에 투여되고도 부족한 상황이 그렇죠. 되면 예. 어떻게 정치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실은 청년들에게 일방적으로 저기 경선을 해라 이거는 너 정치하지 마라는 소리입니다. 이 청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비용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죠.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예. 청년들이 실은 약자라고 봐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 우리 호남에서 제2의 DJ를 발굴하려면은 이 청년들이 정치 참여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를 하는데 드는 경제적 비용 문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좀 하는 게 혁신이고 선진 정치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정당에서 보면 청년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네. 이렇게 할 수 마이크 있는 좀 가까이 대고 이야기 주세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극히 뭐 드물다고 봐야 되죠. 네.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청년 정치인들을 등용하려면 저는 청년 정치인들 전략공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호남은 네.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경선을 붙인다? 기존 정치인들한테 안 됩니다. 예. 이건 청년들을 저기 너무 이렇게 그 폄훼하는 게 아니고 현재적인 현실적 처지가 청년들이 약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려면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게 공적이고 상식인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실은 비례대표 문제를 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지역구도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에 청년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해 줘야만이 네. 청년 정치가 꽃피울 수 있다. 청년 정치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것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기성 정치에 그렇죠. 반해서 국민들이 그거에 답답해하니까 야 청년들 너희들 패기 있게 좀 한번 해봐라. 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능케 하려면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법 제도적으로. 네, 특히 어떻게 생각해요, 저기 우리 아니, 김보비 의장께서? 혁신위원장으로 지금 추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실제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죠 지금 우리 지금 청년들이 지금 어림잡아 뭐 출마를 안 해봤고 네. 또 출마를 해가지고 선거를 직접 2번 치러봤고 그 뭐 기초의원 선거라서 그 정도 비용은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비용에 부담드는 청년들은 사실 그 아직 뭐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은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상당히 와닿는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허전 위원장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이 비용 문제 청년들이 개혁적인 무엇인가 정치를 하려면은 그리고 호남에서 제2의 DJ 아니 전국에서 또 제2의 DJ 누군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은 청년들이 정치 활동을 하는데 비용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아유, 100% 아닌 1000% 공감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이현택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청년 정치인이 호남에 존재하지 않아요. 네. 민주당이 호남의 성지라고 말은 하지만 네. 뭐 있습니까?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영호남 둘 다 이렇게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뭐 청년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으면 뭐예요? 청년들이 당사자가 국회로 들어가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해 주신 청년분들 많이 입성하시면은 물론 이제 그 청년 정치에 대한 그런 한계나 청년 정치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선택 또한 국민들이 한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현택 위원장도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호동준 위원장이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비용이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근데 저는 호남하고 수도권하고 좀 구별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호남은 뭐가 있냐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당원 수가 너무 압도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평소에 모아놓은 그러니까 기득권에서 모아놓은 이 당원 수를 절대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경선에서 무조건 떨어지는데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문제는 아예 링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컷오프를 시켜버려요. 청년이 네. 올라오면. 네, 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아예 링에도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씬에서는 무슨 말하냐면 다 필요 없으니까 경선에라도 올려주라. 아니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전남 도당 청년위원장이잖아요. 네네. 그런 이야기를 당에 안 합니까? 우리 김윤 국장님 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예. 여의도 논법으로는 국회의원 분과 네. 국회의원이 아닌 자들만 있는 겁니다. 제가 잘 머리가 좀 안 좋아서 그래요. 아시면서 일부러 국회의원 그러실 것 같습니다. 분들과 국회의원이 아닌 자들만 있는 겁니까? 예, 예. 분과 자, 분자만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 권력이 압도적으로 우월하죠. 예. 그래서 지방선거 공천을 할 때도 예. 젊은 청년들이 공천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앞으로 경쟁 세력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아. 왜냐하면 우리 경쟁자를 키우지 않겠다. 맞습니다. 우리 김보미 의장님 재선에 30대 이제 초중반이 돼 가시는데 그다음 국회의원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위협감을 느낄 거예요. 의장까지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자라나는 새싹들을 선배들이 이렇게 좀 길을 열어주고 편집해 주시죠. 보호해주고 이거 편집해달라는 보호해주고 이래야 좋은 되는데 말씀이시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현택 위원장이 그 전남도당의 청년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선출직 청년위원장입니다. 그럼 청년위원장을 당직자들이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정당의 문화가 후진적이다. 그리고 이 청년 정치인들도 서울 중심적이다. 네.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서울에 가서 이 좀 주요한 정치 권력자들에게 얼굴을 좀 잘 비치고 예, 예. 이래야 뭐 좀 비례대표라도 추천받거나 2010년도에 처음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 청년 정치인들을 이 테스트를 거쳐서 공천을 했어요. 그게 지금 현재 광주 부시장을 한 김광진 전 의원이죠. 김광진 의원 그다음에 정은혜 의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처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흐지부지 됐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이슈가 발생되면 네. 그거를 이렇게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지 안정적이고 구조적으로 청년 세대들이 새로운 세대 교체잖아요. 실은 정치권도 그러니까요. 좀 새로운 물을 채워줘야 정치 혁신이 되는데 인적 교체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현재. 지금 우리 제목이 넥스트 DJ 후잖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장 심혈을 예전에 기울였던 게 젊은 청년 정치인들 영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2000년에.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아요. 옛날에 우리 허동준 위원장도 존경하는 김건태 의장도 그런 케이스였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우상호라든가 송영길 대표, 송영길 이인영, 이런 분들 그때 젊었을 때 20, 30대 대부분 지금 우리가 표현하기는 운동고 출신이라 하지만 그쪽에서 일했던 젊은 정치인들이 민주당에 대거 들어와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런 게 좀 민주당에서 부족하다. 지금 당이나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진짜 우리 허동준 전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국회의원 분들과 국회의원이 아닌 자들만 남는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민심의 향방을 잃어버리는 네. 청년들을 방황하는 네. 청년들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데 그 기폭제가 호남에서 마련돼야 되는데 네. 호남에서 마련되지 못하는 네. 그런 게 현실이 되고 있다. 네. 이현철 위원장 이런 제 이야기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선배들이 후배들이 올라가는데 길을 터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도의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나이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예.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거는 정말 권력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힘들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DJ가 하셨던 것처럼 네. 젊은 피를 수혈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구의 청년을 다 공천을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살아남으셔서 지금 한 30년 지금 정치하고 계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가 DJ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전략 공천을 싹 한번 해주면 한번 또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야, 합니다. 우리가 뭐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이 호남이다 보니까 민주당 쪽으로 이야기가 자꾸 도는데 자 우리 총선 관련해서는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죠? 어떻습니까? 더 하고 그러니까 싶은 이제 이야기 있나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96년 뿐만 아니고 주로 이제 요즘 386이라고 하는 분들이 586이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은 2000년도에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수요를 네. 했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미래를 항상 준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새정치국민회의 영국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새정치국민을 창당할 때도 밖에 있는 제야 민주 세력을 집단적으로 영입해서 이렇게 정치권에 수혈을 했고 그 전에도 소수의 정당하고도 합당을 해서 네. 수혈하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늘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는 그런 정치적인 안목을 가졌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에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젊은 세대, 후세대들을 양성하는 그런 결단력 있는 지도자들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바람입니다. 지금 저번 대선에서 이제 위성정당 이야기 나오고 뭐 연동형 비례대표 나오면서 민주당에서 이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어찌 됐든가 그런 과정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네. 근데 활약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런 거 보면은 기대하지 않았던 의원이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주고 그런 것들 보면은 정말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는 게 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힘이 됐던 뭐 민주당이 됐던 다른 정당이 됐든 간에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의견에는 우리 김보미 의장께서는. 네. 그러니까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이준석 여행 같은 분들 더 많이 이렇게 입성을 해서 이렇게 발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김보미 의장까지. 나중에요, 나중에. 네. 나중에. 네. 그런데 아니, 다음에 열심히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네. 차차차.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네. 우리가 짚어야 될 거는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집중하는 활동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청년들이? 예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현안 문제들이 어떤 정치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제 목소리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 정치인들보다는 좀 더 신선한 목소리들을 냈지만 청년들이 당하고 있는 고유한 청년들이 처해 있는 처지에서 이게 극복해야 하는 정책적인 아젠다를 발굴해서 그걸 끊임없이 추구하는 청년 세대들을 단결해서 절대 기성 정치인들은 자기 권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단결해서 밀어내야 됩니다. 밀어내려고 하는 집단적인 노력을 그런 청년 대표 정치인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집단화하는 노력은 부족하지 않냐. 그리고 청년의 고유한 아젠다를 정책화시키고 끊임없이 그걸 밀어붙여서 현실화시키는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2024년 총선 이야기 이 정도 하고, 자, 우리 또 지역 총선 이야기 소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요? 더 많이 해요. 아직 할 얘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 예. 청년들의 의무공천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의 그 청년
지역구 뭐 할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호남 정치가 실종돼 있다라는 세간의 평이 많습니다. 그거는 DJ 같은 지도자도 없을 뿐더러 네. 두 번째로 너무 기존의 호남 정치 특히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면 너무 고인물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민주당의 고유한 정책과 충돌됐을 때 과연 호남의 국회의원들은 뭘 했던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호남 정치가 실종돼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반성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국회의원도 대통령 하실 분 아니면 3선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후배들한테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국회의원이 직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네. 원래 정치는 직업으로서 소명으로서 정치를 해야 되지만 네. 국민의 삶을 다루는 법제도 예산을 다루니까요.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의 권력, 권한 그리고 이 즐거움을 누리는 별로 이렇게 세상의 변화를 뭐 본인들은 기여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평가할 때는 별로 기여하지 않고 있는 네. 직업화돼 버린 그런 분들은 뭐 좀 이 선으로 물러서 주는 게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이야기는 뭐 우리 청년들이 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은 도움도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청년들을 더 많이 이제 그 대체제로서 네. 고민해서 특히 호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 아닙니까? 예, 예, 예. 영남은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이니까. 그러나 청년들은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에는 국민의힘 지역 당 안에서 훈련된 그리고 민주당이 유리한 우수한 지역에서 청년들. 예, 우수한 자원들 그것도 당 내에서 예. 항상 때 되면 외부에서 수혈할 게 아니고 예, 예. 당 내에서 교육되고 훈련된 자원들을 안정적으로 당선될 수 있는 호남이나 비례대표에 적극적으로 배치해야 된다. 네. 그래야 정치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말 좀 보태면 300% 동의하시죠, 거기. 맞습니다. 말 보태면 그러니까 저는 우스갯소리로 전남에서 누가 제일 유명한가 그러면 천하람이라고 말하거든요. 예, 예, 예. 천하람 말고 다른 국회의원 누가 하나? 그러니까 천하람은 심지어 원내에 있지도 않은데 그렇죠. 가장 유명하다 생각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예. 우리 전남에서 아니요 호남 전체에서 전국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누구인가?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 정도로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 저는 이거는 굉장히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하람이 가장 유명한가요? 지금 전남 정치인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주변에 물어봐도 청년이니까. 국회의원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까? 네. 그 마이크 위험한 가까이 발언이신데. 대고 가까이 대고 이야기해요. 네. 이현택 청년위원장님 말씀에 100% 자, 그럼 나온 동의합니다. 김에 뭐 총선 이야기는 천하람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순천 지역위원회 네, 맞습니다. 거기 이제 그 저기 뭐죠 지역위원장이시죠? 네. 국민의힘 네. 고향이 또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네, 또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인데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천하람 위원장의 행보는 지금 우리 김보미 의장께서는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정말 순천에서 이렇게 꾸준히 활동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청년 세대, 청년 의원들과도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통화도 하고 이렇게 뵌 적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정말 그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오히려 전남 호남에 이렇게 오셔서 해주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런 분들 많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DJ께서 이제 지역구에서 계속 출마하다 떨어져 가지고 처음 당선됐던 게 인제 강원도. 고성이었죠. 강원도 여기랑 전혀 상관없는 지금 생각하면은 전라도 목포에서 출마해도 계속 떨어지니까 인제 고성 가서 출마하고 당선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결국 의원으로 서지는 못하셨지만 그런 거 보면 순천 분들도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제가 어떻게 보셔요 지금 우리 이현택 의원님 또 순천이잖아요, 또 지역구가. 네, 순천입니다. 예. 그 순천이라는 지역구가 지난번 이정현 의원이 당선이 한번 됐고.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재선이나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순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이나 아니면은 약간 그 어떤 지루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루함.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 민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민주당만 뽑아줬는데 이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포인트에서 이정현 의원이 내려와서 순천에 예산폭탄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로 실세기도 했고요 당시에. 그러니까 표를 밀어줬던 것 같아요 순천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정치라고 하는 게 뭐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힘든 사회잖아요 먹고 살기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민주당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현상을 지금 우리 허동준 전 위원장은 어떻게 봐요? 천하람이라고 하는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이제 정치에 도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해서 의정 활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고 그리고 그런 청년들의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네. 보호하고 엄호하고 지원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기대하는데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별로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지 않나. 뭐 여야 할 것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네. 청년들을 그냥 장식품, 곁다리 뭐 이런 식으로 인식해서 쓰기 좋은 사람들. 예. 그 동원 대상. 네. 뭐 아주 나쁘게 말하면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런 거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제가 호남 정치 뭐 다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게 우리 한반도의 평화, 인권, 민주주의 이런 거란 말입니다. 평화의 이슈가 사라졌잖아요. 지금 지금 저 말이 잘못 나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대한민국 안에서 누구보다도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고 특히 호남의 정치인들은 맞습니다. 평화를 이슈화하고 아젠다를 가지고 천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들을 보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건 정치의 권력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지 않나. 네. 청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들이 가장 앞장서서 한반도의 평화를 노래해야 된다. 그래서 그 평화를 이슈로 정치의 중심 세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반도가 평화 체제가 정착돼야만이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한반도의 미래, 그 미래를 딛고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 대륙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그런 확장적인 꿈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뭐 제시해야. 오늘 하신 말씀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시간이 저희들이 또 12시 낮이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할 얘기는 많은데 오늘 총선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갈무리를 좀 하고요. 네. 자, 우리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우리 김희연 가수 김희연 씨께서 다음 곡은 뭐 한 곡 해주실 겁니까? 지금 계절이 가을이니까 가을에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 잊혀진 기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잊혀진 게 10월 31일 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11월이에요 지금. 예, 잊혀진 계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에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
고생하셨습니다.